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내일 아침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하고 미일 정상들과 각각 양자회담도 할 예정입니다. 한미양국이 확장 억제 전략회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로 보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어떠한 핵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북한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춘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추가적인 계획범죄 정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범행 8시간 전에 1,700만 원을 찾으려고 시도해 도주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세력을 키우며 오늘 밤 초강력 강도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와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돌풍과 함께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1년 넘게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항암 치료에도 오늘 열린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영화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했습니다.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내일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전 5박 7일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거절하고 핵 선제 타격까지 시사한 핵무기 법제화까지 공식화한 만큼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조연설에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며 외부로부터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동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핵 위협 그리고 인권에 대한 위협을 전통 안보 차원에서 자유를 연대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함께 기여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 하는 메시지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한미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열린 확장 억제 전략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와 전략 자산을 포함해 우주와 사이버 전력 등 미국이 가진 모든 자산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4년 8개월 만에 이뤄진 4시간 30분 동안의 한미 확장 억제 전략회의.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압도적인 대응에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 모든 수단이 활용됩니다.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의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은 물론 최첨단 역량인 진전된 비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는 핵무기로 대응하고 핵 공격이 감지될 때는 사전에 방어하는 비핵 능력이 확장 억제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과 연습의 증진을 통해 전략적 준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러한 전략으로 인도태평양의 안정,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공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We cannot ignor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resistance to manage and reduce strategic risks that affect the entire region. 한미 확장 억제 전략회의는 앞으로 고위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미국 중심 동맹국과의 신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갑자기 내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이 뭘까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까지 논의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명 시나리오를 언급했던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출국 시점에 회의 날짜를 맞췄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일 여는 회의는 원래 오는 28일로 잡혔던 회의와는 별도 회의입니다. 28일에는 지난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윤리위 한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다며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1월 초까지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를 제명하는 논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양두구육 등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 당의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윤리위 개최 공지 전부터 대통령 출국 시 이준석 제명 시나리오를 언급했던 이 전 대표는 내일 오전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회의 날짜를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없진 않습니다. 완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을 땡기고 그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윤리위 결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영빈관 신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단적 망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계획은 없던 일이 됐지만 여야의 난타전은 그대로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빈관 신축이 누구 지시였는지 특검으로 밝히자는 민주당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용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환영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망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 외교장관 공관 이전에 따른 외교부 시설 조성 비용과 청와대 공원화 비용 등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합참 등의 연쇄 이전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빈관 신축 계획, 이걸 민감한 이유가 예산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어제 취소한다고 했지만은 오늘까지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애초에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금액 정말 딱 이전에만 들어가는 돈이었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고 합참이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1,200억 원. 청와대를 관광상품화하는데 467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앞서 용산청사 주변 정리 등의 예비비로 300억 넘게 더 들어갔다는 사실 공개되면서 국회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용된 29억 5천만 원 역시도 어차피 대통령실 이전을 사유로 예비비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안 기자가 추가 비용 쭉 얘기를 해줬는데 다 합치면 얼마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 합치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고물가에 힘든 국민들 당연히 이런 금액 들으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는 부분 바로 이 지점인데요. 괜히 안 써도 될 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부각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이주할지 여부도 불명확한 이런 일이 뭘 급하다고. 그런데 외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접견하고 행사를 하려면 이런 영빈관 같은 공간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청와대 영빈관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나옵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행사를 하면 된다. 청남대가 국민에게 인기가 없어진 게 대통령이 안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야 청와대 인기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마침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늘 SNS에 영빈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청와대 영빈관과 함께 청남대를 사용하면 된다. 충북도는 청남대를 나라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였어요. 누가 등록을 했습니까? 네,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사람 딱 2명이었습니다. 예. 재선 이용호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5선 주호영 의원이 오늘 SNS에 긴 고심 끝에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짧지만은 비대위원장도 했고 원내대표 경험도 있지 않아요? 네, 야당 시절인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대표였습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첫 위원장으로 선임됐지만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물러났죠. 그 이후에 다시 비대위를 꾸리면서 주의원을 다시 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본인이 고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 기자, 처음에 원내대표 경선 얘기가 나왔을 때 후보군 10명까지 나왔다가 결국에는 2명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사실상 추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경쟁력이 있는 다른 후보군들이 사실상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주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우는 방식을 택한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주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알리면서 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맡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마를 고민했던 의원들이 마음을 접고 양보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예. 안 기자 얘기한 대로 두 사람이 당내 입지나 무게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용호 의원은 왜 출마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용호 의원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네. 추대 분위기를 깨고 출마 선언을 한 이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역동성은 구태의연한 추대나 박수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위기고 이럴 때일수록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임기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거니까 1년을 하는 게 맞다면서 주 의원과 각을 세웠습니다. 또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즈음에서 중간 평가를 받겠다 이러면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죠. 배모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적시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 배모 씨는 줄곧 김 씨를 대신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하지만 배 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본 검찰은 지난 8일 배 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배 씨의 공소장에는 배 씨가 김 씨 지시로 김 씨의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적혔습니다. 배 씨가 지난해 8월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밥값을 낸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씨가 이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 씨를 배 씨의 공범으로 본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씨를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늘 가해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를 확보했고 추가 범죄 혐의가 없는지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에 현금 인출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MBN이 확보한 신당역 가해자의 범행 6시간 전 모습입니다. 가해자는 이로부터 약 2시간 전 집 근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1,700만 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도주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인데 MBN 취재 결과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오늘 오후 경찰은 가해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범인을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와서 붙잡아 갖고 와서 뭘 갖고 나왔는지 아무튼 갔대요. 무서워서 안 받아보는 거야. 경찰은 가해자 자택을 압수수색해 추가적인 계획 범죄 정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태블릿 PC 한 대와 외장 하드 한 점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의 정황을 더 찾는 한편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는 살인에서 형량이 훨씬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변경됐고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영무원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김순철 사건반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 저희가 봤지만 이 기사의 핵심은 계획범죄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경찰이 오늘 오후 2시쯤에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전모 씨의 자택을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가 스토킹 범죄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또한 전 씨가 현금 인출기로 뽑으려 했던 1,700만 원을 과연 어디에 썼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취재 결과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인출 시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계획 범죄 정황이 좀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해명이 있기도 합니다. 범행이 잔혹했기 때문에 가해자 신상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다음 주 월요일에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우선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가능성 그리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MBN이 최초 보도했던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석준도 이 같은 심의를 거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씨에게 적용된 죄명이 살인죄에서 보복살인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예.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5년인데 반해 보복살인은 최소 10년이거든요. 그만큼 경찰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 신상 공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가족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고인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네, 그 맞습니다.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새벽에 피해자의 아버지를 어렵게 만나서 입장을 들었습니다. 예. 이제는 눈물도 말랐다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데 저희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가해자 전 씨를 향해서는
꼭 엄벌의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국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유족은 저희 취재진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서인데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유족과 정부 측 간 여러 의견이 있어 오늘 오전에 예정된 발인도 미뤄진 상태입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상훈 서울시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결국 고발당했네요. 예, 맞습니다. 해당 발언은 어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신당역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이 내용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가해자를 옹호한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 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체는 합리적 판단을 외면한 사고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시의원으로서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예,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책을 얘기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사건 반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태풍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오늘 밤에 초강력으로 발달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으로 상륙하는 과정에서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150mm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가연 기자입니다. 제13호 태풍 난마돌은 중심 기압 92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53m의 매우 강해 강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한 단계 더 키울 전망입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오늘 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모레 오전 규슈에 상륙하고 20일 열도를 따라 북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켜가지만 강풍 반경이 400km 이상으로 넓어 제주와 남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서 낮 사이입니다. 19일 새벽부터 낮 사이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한 바람과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남 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60mm, 내일과 모레 이틀간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도 최대 1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특보는 오늘 밤 남해상을 시작으로 내일 제주와 영남 해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순간풍속 초속 35m 안팎의 강풍으로 남해와 동해상에 10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태풍 흰난노가 지나간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만 경북 포항의 산업 현장 피해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300곳이 넘고 언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포항 현장을 심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철강업체. 집안이 무너지면서 벽면이 뜯겨나갔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설비는 하천 아래로 떨어져 고철이 됐습니다. 이 공장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기울어 새로 지어야 하는데요. 조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렇게 날려버리면 제로가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입니다. 포항공단에 큰 피해를 준 냉천. 중장비 수십 대가 동원돼 복구 작업 중이지만 피해 범위가 넓어 더디기만 합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침수된 기계를 닦고 흙탕물이 들어찬 공장 내부를 청소합니다. 아변 라인의 배수는 마쳤지만 오는 12월에나 완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선재와 스테인리스 스틸, 전기차용 강판은 포항제철소만 생산해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피해를 당한 포항 지역 기업은 390여 곳.
피해액만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금융지원 등이 담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간 산업인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멈춰버린 포항 철강산단의 재가동을 위해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탈리아 마르케주에서는 넉 달치 내릴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더니 이런 폭우가 내린 겁니다. 사실상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강물이 범람하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소방당국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시민들을 구조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새벽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주에 2-3시간 만에 4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 4개월치 강수량이 한순간에 쏟아진 겁니다. Un fiume da parte di là veniva giù, da qui veniva giù un altro e da là un altro, un incrocio di fiumi in mezzo alla piazza. Io in 80 anni che non ho mai visto una roba del genere. Questo è tutto. 이번 폭우로 10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나무에 매달려 몇 시간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 1,300여 명은 식수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ra in un attimo era arrivata qua sola. Ci tireremo sulle maniche, ma sarà difficile. Il negozio mi ha ribaltato tutto. 올여름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은 이탈리아에 이번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을 앞두고 여왕을 참배하려는 추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줄이 8km.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13시간을 기다려 조문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에 줄을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 참배객들입니다. 날이 밝아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발길을 돌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2 midnight. I think it was last night, yes. We got the tube to Bermondsey and then we joined the queue. 대기줄이 8km, 대기 시간이 14시간이나 되자 주최 측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7시간 동안 새로 줄을 못 서게 한 겁니다. 참배객 중에선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있었습니다. 베컴은 대기하던 13시간 동안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팬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We all queued up today because I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and it's us paying respect to our queen. 지금까지 대기하다 실신한 사람만 400명이 넘는 상황. 영국인들은 이렇게 여왕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돌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혈액암으로 1년 넘게 투병 중이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왔고 또 꾸준하게 호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면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혈액암 투병 사실이 알려진 뒤 첫 공개 일정으로 관객과 대화 행사에 참석한 배우 안성기 씨.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져 가발을 썼고 부은 얼굴에 거동도 불편한 모습입니다. 아직 몸 상태는 온전하지 않지만 영화와 연기를 향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좀 새로운 모습, 힘 있는 모습,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의상서부터 헤어 이런 것까지 다. 소속사 측은 현재 많이 호전된 상태고 당분간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 안성기 씨는 그동안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국민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한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터라
국민 배우의 갑작스러운 투병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혈액암을 앓다 완치한 작가 허주웅 씨가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웃으며 돌아오리라 믿는다는 글을 남기는 등 국민 배우의 쾌유를 비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최근 이어진 폭우 사태로 이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혹시 전기차가 침수되면 감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민경현 기자가 실제 전기 차량을 분해해서 안전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된 전기차입니다. 꼬박 48시간 넘게 물에 잠겨 있어 차량은 안팎이 모두 엉망입니다. 문제는 차 바닥 부분에 넓게 깔려있는 배터리. 자칫 배터리가 잠겨 있었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의 배터리 팩을 살펴봤습니다. 이 배터리의 최대 전압은 약 700V입니다. 침수가 된 상태에서 감전이 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실제 침수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덮개를 드러내자 배터리 모듈 수십 개가 보입니다. 외관상 깨끗한 모습으로 기능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품 기준 100%다. 그러면 이제 100% 나오면 신품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는 방수 기능이 강화된 특수팩으로 보호돼 감전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외부 충격에 가해지면 배터리 팩이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특히 침수가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추돌 사고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는 차를 그 길가로 한 다음에 운전자분은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전문가들은 침수된 전기차를 수습할 때도 케이블이나 배터리 등을 직접 만지지 말고 성능 검사를 꼭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우유값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9년 만에 최대 인상폭으로 이제 1리터에 3,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유가 들어가는 빵과 아이스크림, 커피 등등의 가격 또한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유승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우유 매대 앞. 가격과 유통기한을 꼼꼼히 비교해보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우유값이 곧 오를 거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우유를 먹기 시작한 아이라서 가격 대비 성분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비교를 해보고 구매한 편이었거든요. 아이 키우지 말라는 거죠. 우유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가격 책정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정부와 낙농업계는 최근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2013년 이후 생산 비용만 고려했던 원유 가격은 내년부터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제 남은 건 올해 원유 가격 결정. 낙농업계와 우유업계는 20일부터 가격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원유 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업계는 리터당 원유 가격을 생산비 연동제 도입 이후 최대치인 58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가공업계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거기 그 전체 목장 운영비 한 55% 정도가 이제 차지하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30%에서 많게는 40%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원부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1리터당 500원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우유값 인상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빵과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대구와 전남 미술관에 기증한 소장품들이 서울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전 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십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색채가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점을 찍어 그림을 그리는 김한기 특유의 전면 점화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이인성은 훗날 아내가 된 자신의 여자친구를 당당하고 세련된 신여성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밖에도 이케대와 청경자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 34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보기 힘든 작품들도 많고 소장품의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티켓팅을 해서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대구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에 기증한 소장품으로 고인의 안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미술관 소장품이 이제 미술관 밖을 나와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미술관이 아닌 곳에서도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라는. 특히 중국 서열삼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전시장을 찾아 작품 하나하나 눈여겨 관람했습니다. 颜色颜料很大胆，用色用的很大胆，不同的色彩形成鲜明的对比，没有特点。 이번 전시의 사전 예약도 하루 만에 완판되는 등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프로농구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신체 측정은 기본이고 각종 운동 능력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일반인이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해봤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영규 기자입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농구 코트에 선 사람들. 마음은 당장이라도 선수처럼 뛰고 싶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 사이즈 측정부터 난관입니다. 1cm라도 더 느리기 위해 있는 힘껏 팔을 뻗어보고 몸도 똑바로 세워보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운동 능력 테스트. 진짜 드래프트 도전자가 된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뛰어보지만 프로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점프력인데요. 그중에서도 제자리 뛰기, 서전트 점프는 얼마나 뛸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서전트 점프는 42.12cm 나오셨습니다. 제 서전트 점프 기록은 42.12cm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고 기록인 82.21cm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선수들은 20개나 하는 75kg 벤치프레스를 한 번도 하기가 어렵고 코트 달리기 때는 엉덩방아를 찢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고 서로를 응원한 참가자들. 16살 고등학생부터 54살 아빠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며 무사히 도전을 마쳤습니다. 20대 후반 이럴 때 한번 그때 서전트가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은 거의 땅에 붙어가지고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베스트를 하겠다는. 올해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신인은 모두 42명. 오는 20일 진짜 테스트를 치른 뒤 27일 드래프트에서 구단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을 향해 북서진하다가 월요일 새벽에는 규슈 부근에 상륙하겠는데요.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가겠지만 진로에 가까운 제주와 영남 해안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남 해안에 많게는 150mm 이상, 제주 산지와 영동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인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제주와 영남 해안, 영동 지역은 시간당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순간적으로 초속 3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수증기 탓에 때늦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아침에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가 예상되고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속초와 울진의 낮 기온이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서늘해지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서울의 도심 속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